네, 윤선생 ETF 교실입니다. 오늘도 윤재홍 산업연구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ETF 시장 분위기 좀 훑어볼게요. 일단은 특징 ETF부터 시작해 볼 텐데 화면으로 오늘 준비한 특징 ETF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약보합보인 미국 증시 안에서 중국 그리고 미국 은행 관련된 ETF들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우선은 지난주에도 사실 중국 봤는데요. 또 중국이에요. 여전히 흐름은 좋지 않은 상황이죠. 네, 지난주 이제 반짝 좀 상승은 보였긴 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 네. 계속 이어나가고 있죠. 지금 화면 좀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중화권 주요 지수들 좀 정리를 네. 했습니다. 지금 이제 HK가 붙어 있는 건 홍콩에 상장된 네. ETF들이고요. 지금 연초 대비해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그러게요. 있다 정도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중소형 기술주들 위주로 많이 모여 있는 차이넥스트 지수라든가 혹은 과창판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자릿수 넘는 하락을 네. 여전히 좀 보이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이 중국 대표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이 CSI 300이라든가 A50 이런 지수들도 전부 다 좀 8%, 6%대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지금 자금 유출까지도 좀 계속해서 네. 동반이 되고 있는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차트 그 회색 음영은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중화권 지수 주요 ETF 10개의 누적 자금 흐름을 합친 거예요. 네. 네, 합쳐서 봤는데 작년 10월 이후에 이제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자금도 약간 시차를 두고 확 따라 올라왔다가 지금 계속해서 좀 자금 이제 유출이 좀 빠져나가고 네. 있죠. 그래서 지금 좀 시장 요약을 하게 되면 지수 자체도 좋지 않지만 자금까지도 좀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 좀 ETF 시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또 사실 기대를 갖고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워낙 좀 많이 흐름이 계속 장기적으로 좋지 않기도 했고 정부에서도 어떤 액션을 좀 취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이 시장 전체 ETF 시장 외까지 봐도 좀 자금 유출은 좀 전체적으로 좀 일어나는 네. 경향인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다시 좀 보시게 되면 네. 요거는 이제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2021년 12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1,880억 달러가 좀 유출이 됐다. 전체 네. 투자 자금에서 17% 정도가 좀 빠져나갔다라는 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꼭 ETF 시장뿐만 아니라 어떤 주식이라든가 여기 채권도 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다 포함해서. 네, 그렇죠. 네. 좀 빠져나갔다라는 부분.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최근 발표된 어떤 산업 생산 지표라든가 혹은 소매 판매 네. 지표들 좀 개선 좀 보였었고 이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좀 부양책을 좀 내고 있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 좀 어떤 이제 특정 이제 이슈가 생기면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좀 기대감이 존재를 한다라는 네. 거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성장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고 그렇죠. 그중 내에서도 어떤 구조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어떤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중앙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국가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와서 그게 이제 시장의 트리거로 작용할지 좀 관심 갖고 보는 거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아직은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미국 은행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회복이 잘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은행 ETF들 역시도 연초 대비해서 좀 다 약세를 좀 네.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나 또 화면 바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미국 은행 ETF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메뉴에 있는 이제 티커 IAT 티커를 가진 ETF 같은 경우는 미국 지역은행들을 편입하고 있는 이제 은행 ETF고요. 이외에도 좀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KBWB라든가 이런 네. 것들은 또 대형은행들을 네. 또 편입하고 있는 ETF입니다. 전체적으로 좋진 않아요. 특히나 낙폭이 더 커요, 굉장히. 그렇죠. 예, 지역은행들 ETF가 더 좋지 않은데 지금 거의 20% 넘는 하락률 네. 보인 ETF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초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에 불거진 이 부실화 관련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회복이 안 되고 있고 특히나 이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어떤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우려가 있다라서 네. 특히나 이제 주가 회복 역시도 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자금 플로우를 좀 살펴보게 네. 되면 이제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이 주황색 선이 이 지역은행 ETF들 자금 누적 자금이고요. 그다음에 검은색 선이 이 대형은행 네. 좀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2023년 3월 파산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 자금이 굉장히 한번 튀었어요. 네. 역시나 이 되돌림을 노리고 자금이 굉장히 많이 그러게요. 들어왔고요.
최근에는 계속해서 이제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자금 유출이 좀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다시금 이 지역은행을 중심으로 좀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네. 부분까지도 좀 동향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은 이제 보였던 낙폭 자체는 회복이 쉽게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다만 이제 자금 흐름에 살짝 또 변화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후에 추이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실 좋지 않은 것들 이야기했어요. 강세 보였던 건 없는지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좀 강세도 하나 준비를 했던 게 좀 네. 약세만 얘기하면 좀 기분이 좋지 맞아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채굴산업 ETF도 좀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로 역시나 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네. 드려보면요. 왼쪽은 이제 2010년 이후로 이 채굴 전반을 편입하고 있는 ETF, 티커는 XME입니다. 그 ETF랑 주황색 선이고요. 미국제 10년물이랑 좀 같이 좀 그려봤어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동행성도 좀 약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난주에 좀 강세를 보였던 것은 이제 중국 지표가 좀 개선이 되면서 해당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특히나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것은 이 XME의 산업별 구성입니다. 아, 네. 예, 보시면 철이 절반이 넘어요. 53.5%네요. 53.5%가 철이고요. 그다음에 석탄이 14% 정도, 그다음에 금이 9.5%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철 같은 경우는 이 경기 민감도도 굉장히 좀 네. 높은 금속이다 보니까 이제 중국 지표가 좀 개선이 되면서 역시나 이제 관련된 ETF들도 튀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만한 게 철이라든가 금, 다음에 굴이라든가 은 이런 것들은 또 개별 ETF들도 또 다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주요 지표로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리 그리고 원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쪽이. 네, 지금 슬금슬금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네. 있죠. 특히나 이런 원유랑 금리가 이제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는 구간들이 사실 많진 네. 않은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한 동향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면요.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오른쪽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이제 강한 동향성이 좀 보이고 있는 부분 좀 같이 볼 수가 있을 것 그러게요. 같고, 특히나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오르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증시에 굉장히 좀 부담으로 맞아요.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성장주에 있어서 어떤 발목 잡는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 원유가 특히나 이 공급단 이슈 때문에 좀 계속해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게요. 뭐 그래서 또 금리가 더 오르기도 하고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장 지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주식시장에는 썩 좋지는 않은 상승이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는 이제 주식시장과 연동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2주 신고가 내고 있는 것들도 오랜만에 좀 확인해 볼까요? 저 이제 신고가 오랜만에 좀 네. 가져온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런 뭐 금리라든가 원유 이런 거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 기술주는 좀 상당히 좀 발목을 잡혀 있는 상태이긴 네, 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52주 신고가 내에서 좀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 여기 내에서 기술주는 사실 찾아보긴 거의 그러네요. 힘들어요. 네. 힘들고 그나마 좀 포인트들 몇 가지 잡아보게 되면 어떤 이제 원자재 관련된 것들, 우라늄 채굴이라든가 혹은 설탕, 최근에 좀 네. 많이 올랐죠. 설탕이라든가 이 가솔린과 같은 에너지들. 네. 그리고 이제 주식형 내에 좀 살펴보게 되면 일본 관련된 ETF들이 좀 다수 있습니다. 일본 가치주라든가 혹은 네. 여기 지금 순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MSCI 뭐 일본 지수 전체 편입하고 있는 ETF 이런 것들도 있고, 혹은 이제 에너지 산업 네. 관련된 부분, 혹은 계속해서 좀 언급되고 있는 이제 국가 중에 하나인 이제 인도 네. 역시도 이제 신고가에 다소 올라왔다라는 부분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경향성이 있는지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주간의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고 마무리해볼까요? 네, 이제 한 줄 요약하면 결국 이제 유가 및 금리 부담 지속 정도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유가라든가 특히나 이제 공급단 요인에 의해서 유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맞물려서 이제 금리도 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부담이 좀 굉장히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들 좀 계속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유가와 금리가 오르고 있는 그 그래프, 앞서 보여드렸던 그래프의 기울기가 언제쯤 조금 완만해지느냐 여부가 시장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자, 오늘 윤선생 ETF 교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홍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